오늘은요, 선취하여 행하는 것의 중요성,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목부터 선취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뭐,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태도야말로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선취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for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for 미리 understanding 뭐 우리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취하다 for understanding 한다 이 단어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현상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후설이죠. 사실 현대 철학을 제대로 세운 어떤 기반을 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후설의 뒤를 다 잇고 있죠. 이 현상학에서 철학을 시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뭐 프랑스 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후설과 특히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르트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후설이 제창한 이 현상학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겪는 어떤 현상들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들,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모두가 현상인데 그 현상은 사실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쓴 용어를 쓰자면 물 자체라 그래서 우리 외에 있는 물 자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이라는 것은 그게 객관적으로 그 현상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뇌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상으로서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현상이라. 그러니까 물 자체들이 있고 객관 세계들이 있고 걔가 나에게 소화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내가 소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람이 보는 사물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닌 뭐 개도 좋고 또는 뭐 곤충도 좋고 뭐도 좋은데 상이 다 다르게 맺혀진다는 건 우리 뇌과학이나 생물학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다. 이건 너무너무나 자명하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걸 논리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 그것이 현상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무의식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어떤 그 세상의 요즘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면서 현상이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왜곡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현상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설은요, 굉장히 심플하게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 대안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여러 철학 경향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후설이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용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출발은 판단중지라는 용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잠시 좀 제대로 자기식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판단중지를 하면 그러면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일종의 지향성 같은 것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중지, 지향성. 그러면 그 지향성의 색깔로 현상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내 식으로 이해한 것의 본질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후설의 방법인데 요건데 한번
시간을 좀 갖고 좀 생각이라는 걸 해서 내 지향성이 뭐지 하는 것을 좀 느낀 상태에서 그래서 현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나다운 현상 인식과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for understanding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for는 미리 판단 중지 같은 것이죠.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understanding, under라는 건 밑에라는 뜻이니까 깊은 곳, 본래의 의미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본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tanding, 거기에 우리가 위치해서 현상을 인식하고 행위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for understanding, 선취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 좀 합시다라고 하고 삽시다 하는 것은 이 for understanding 합시다, 다시 말해서 선취하면서 생각을 하고 행위합시다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선취하고 행위할 것을 항상 스스로 이제에게 다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인생 단위의 선취예요. 인생 선취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엄청 강조하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인생 선취하세요. 뭐 인생 지도 그려보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생 지도 그려서 자신의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도 선취일 수 있는데 저는 확언보다는 선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 세계의 어떤 부분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인생 선취의 대표적인 이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습관을 몸에 붙이면 우리는 인생 선취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 단위를 저한테 선택을 하라면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해서 다 선택하면 제일 좋고요. 저는 하루 단위를 꼭 선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선취하고 행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플래닝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플래닝도 여러분들께 선취, 그러니까 for understanding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떠올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세 가지를 떠올리고 걔를 어떻게 하는지 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쭉 상상하는 것을 제가 플래닝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를 통해서 좀 더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선취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선취하고 하루를 행하는 이런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선취는 행위 그 자체를 선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 순간 우리가 그 선취하고 행위를 하면 너무너무나 좋은데 그거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자신이 아침에 플래닝 할 때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 라고 선택한 것은 제가 구상 기록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컨대 메모 기록이라는 것은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모 기록을 하면 그게 나의 뇌에 각인이 돼서 나에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더라도 계속 몸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이벤트 다는 아니지만 하루에 중요한 거 두세 가지에 대해서는 선취하고 행위하는 구상 기록 쓰고 행위하는 뭐 다시 말해서 목적이 무엇이지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CSF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내가 꼭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for understanding 하고 그 행위를 하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행위 단위의 선취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타입이 되는 거냐면 미리 생각을 해서 자신의 지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판단 중지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할 때는 지향성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나를 완전히 잊고 그 행위 자체에 몰두해도 이게 지향성으로 작동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나답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결과이니까 심지어 실패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선취하는 것은 의지적 행위라고 하면 행위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becoming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becoming이라는 것은 의지적 행위하고는 또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항상 선취하고 행위할 때는 그 행위 자체에 몰두하고 행위하면서 나를 자꾸 떠올리면 이거 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떠올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다지 그 전략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미리 지향성으로 자신을 확인시켜 놓고 행위를 할 때는 그 일 자체에 몰두하고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도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쌓아감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선취하는 행위에 의해서 주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일을 하면서 계속 자기를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 주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부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는 오늘 선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 플래닝 하시는 거, 그다음에 구상기록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것이 선취하고 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자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